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과 회사를 보며 한 가지 진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모을 때보다 버릴 때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젊을 때는 가지려는 욕심이 에너지다. 그러나 예순을 넘으면 그 욕심이 짐이 된다. 쌓인 물건은 결국 생각을 막고 막힌 생각은 삶을 무겁게 만든다. 사람들은 재산은 계산하면서도 물건은 계산하지 않는다. 보험, 예금, 부동산은 꼼꼼히 정리하면서 정작 집안 가득한 잡동사니는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며 붙잡는다. 그 언젠가는 대부분 오지 않는다. 그 사이 공간은 먼지로 채워지고 몸은 점점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나는 예전에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다.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서류와 상자가 천장 끝까지 쌓여 있었다. 노인은 말했다. 이건 내 인생이에요. 다 버릴 수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 속엔 분명 그의 세월이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용히 물었다. 지금 선생님께 진짜 필요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다. 라디오. 아침마다 라디오를 켜야 세상과 연결된 기분이 듭니다. 그 한마디에서 나는 정리의 핵심을 보았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남겨야 할 것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 나를 살게 하는 한 가지 것이다. 그 한 가지를 지키려면 나머지는 과감히 비워야 한다. 우리는 그날부터 하나씩 꺼냈다. 아이들과 박물관을 갔을 때의 입장권, 군대에서 받은 메모, 30년 전의 버스 영수증. 그 모든 것에는 사연이 있었지만 지금의 삶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다. 노인은 처음엔 손이 떨렸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의 눈빛이 변했다. 이제 좀 숨이 편해집니다. 문이 열리고 햇살이 들어오자 그는 다시 웃었다. 방에는 라디오 한 대, 편히 눕는 침대, 밖에 나갈 때 입을 옷 몇 벌만 남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비움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삶의 경영이다. 기업이 쓸모없는 재고를 쌓아두면 자금이 막히듯 인간도 불필요한 물건을 쌓아두면 삶이 막힌다. 버리면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기면 생각이 움직인다. 그 생각이 움직여야 다시 젊어진다. 나는 사업을 할 때 언제나 말했다. 남보다 앞서고 싶다면 먼저 쓸데없는 것을 빼라. 공장도 사람도 같다. 비워야 돌아간다. 나이 든다는 건 세월을 잃는 게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며 본질에 가까워지는 과정이다. 세상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사라고 속삭이지만 정말 가진 사람은 필요 없는 것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다.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감정이다. 추억이 있어서, 누가 줘서, 하지만 감사는 마음에 남기고 물건은 보내야 한다. 물건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시간을 붙잡히게 된다. 그 무게가 쌓여 몸이 아프고 생각이 둔해진다. 나는 60세가 넘은 모든 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버리지 못하면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을 대신해 버릴 것이다. 그때 그 물건들은 아무 가치도 없다. 남에게 짐이 되기 전에 스스로 가볍게 하라. 버린다는 것은 잃는 게 아니다. 진짜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행위다.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맑아지고 공간이 맑아지면 생각이 정리된다. 생각이 정리되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나는 오늘도 이렇게 쓴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사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정리를 결심하면 제일 먼저 옷장을 연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연다. 그 두 곳은 가장 어렵다. 옷에는 추억이 붙어 있고 냉장고는 매일 손대는 공간이다.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중간에 포기한다. 나는 언제나 이렇게 말한다. 정리는 의욕이 아니라 순서의 문제다. 경영에서도 마찬가지다. 큰 목표를 세우기 전에 반드시 작은 성공을 경험해야 한다. 사람의 의지는 성취에서 자란다. 그래서 정리도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이 바로 현관이다. 현관은 작다. 공간이 작다는 건 그만큼 실패할 여지가 적다는 뜻이다.
그리고 현관은 집의 얼굴이다. 회사의 로비가 손님의 첫인상을 결정하듯 현관은 주인의 마음가짐을 보여준다. 현관이 어지럽다면 그 집 사람의 머리도 어지럽다. 나는 이렇게 조언한다. 신발장을 열어 모든 신발을 꺼내라. 그리고 닦아라. 깨끗한 바닥을 보고 느끼는 가벼운 기분, 그것이 정리의 첫 보상이다. 그 다음에는 물어라. 지금 내가 자주 신는 신발은 몇 켤레인가? 그 외의 것들은 미련 없이 보내라. 편한 신발 하나가 100켤레의 낡은 구두보다 낫다. 현관을 치우면 다음 단계는 욕실이다. 욕실 역시 작고 단순하다. 가족 모두가 자주 드나드는 공간이라 변화가 눈에 띈다. 작은 공간을 정리해도 성취감이 크다. 그 느낌이 쌓여야 비로소 사람은 정리의 습관을 만들 수 있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작은 부서를 정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회사를 다스릴 수 없다. 집도 똑같다. 현관 하나, 서랍 하나를 제대로 정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은 인생의 질서를 잡지 못한다. 정리의 목적은 단순히 깨끗함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사용하고 무엇을 쌓아두고 사는지 자각하는 일이다. 현관에 먼지가 많다는 건 밖의 세상을 향한 출입구가 막혀 있다는 뜻이다. 먼지를 털고 낡은 신발을 버리고 그 자리에 가볍게 나설 수 있는 운동화를 두어라. 그 순간 세상을 향한 발걸음도 가벼워진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느낀다. 사람의 마음도 공간과 같다. 좁고 복잡하면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현관을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내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겠다는 선언이다. 그 문이 열릴 때 비로소 새로운 공기와 사람이 들어온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그래도 냉장고, 옷장은 꼭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마지막이다. 정리의 순서는 힘이 아니라 자존감의 흐름이다. 현관과 욕실을 치우며 나도 할 수 있구나. 그 감각을 얻은 사람만이 큰 정리를 끝낼 수 있다. 나는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의 혼란을 정리하고 싶다면 오늘 집의 문턱부터 닦아라. 현관은 가장 작은 공간이지만 그 문을 열어젖히는 순간 당신의 삶 전체가 새 공기를 맞게 된다. 정리란 거창한 결심이 아니다. 첫걸음 하나를 내딛는 용기다. 그 첫걸음이 현관에서 시작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버리기 힘든 물건이 있다. 바로 감사의 마음이 붙은 선물이다. 아들이 첫 월급으로 사준 컵인데 30년 전 친구가 여행 가서 사온 건데 그 마음을 생각하면 도저히 버릴 수 없다고 한다. 나는 그 마음을 안다. 나 역시 평생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았다. 하지만 나는 일찍 깨달았다. 감사는 마음에 남기고 물건은 보내라. 사람은 마음보다 물건을 더 오래 붙잡으려 한다. 그 이유는 두려움이다. 버리면 정이 끊어질까? 그 사람의 기억이 사라질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억은 물건이 아니라 관계 속에 남는다. 그 관계가 끝났다면 물건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기업도 마찬가지다. 성과를 냈던 프로젝트라도 시대가 바뀌면 정리해야 한다. 효율이 떨어진 부서를 정 때문에 남겨두면 회사는 늙는다. 인생의 경영도 같다. 감사로 받은 물건이라도 지금 나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재고일 뿐이다. 나는 한번 이런 경험을 했다. 어느 지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자식들이 유품을 정리하는데 집안 가득 포장도 뜯지 않은 선물 상자가 쌓여 있었다. 어머니가 이걸 버리지 않으셨어요. 준 사람이 마음 상할까봐. 그 상자를 열어보니 10년 넘은 화장품, 이미 색이 바랜 스카프, 더는 작동하지 않는 가습기들이었다. 결국 그 모든 것은 쓰레기가 되어 나갔다. 나는 그때 확실히 느꼈다. 감사의 물건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물건이라는 것을. 준 사람은 이미 잊었다. 주는 행위는 순간이지만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평생 짊어진다. 그러나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부담이다. 진짜 감사는 그때의 마음을 깨끗이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물건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이다. 나는 직원들에게도 늘 이렇게 말했다. 고마움을 빚으로 만들지 마라. 고마움은 순간에 완성돼야 한다. 감사로 받은 물건을 쌓아두면 그 마음은 곧 의무로 변한다. 의무는 마음의 먼지를 만든다. 그 먼지가 쌓이면 결국 자신도 모르게 불편해진다. 버리는 일은 결코 배은망덕이 아니다. 물건에 생명을 다한 것을 인정하는 일이다. 꽃이 시들면 버리고 새 계절의 꽃을 맞이하듯 감사도 흐르게 해야 한다. 고마웠던 순간을 마음속에 남기고 물건은 제자리를 찾아 보내는 것. 그것이 성숙이다. 나는 내 소재의 물건을 정리할 때도 같은 원칙을 쓴다. 이것이 지금의 나에게 의미가 있는가? 그 질문에 아니요 라면 주저하지 않는다. 책도 선물도 상패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물건을 붙잡을수록 과거에 묶인다. 과거의 고마움에 묶여 있으면 지금의 나를 감사할 수 없다. 감사의 물건을 떠나보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일이다. 그것이 인생 후반의 지혜다. 사람들은 집을 안식처라 부른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안식처가 점점 창고가 되어간다. 한때는 쓸모 있었던 물건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그 사이로 먼지가 쌓인다. 집은 점점 무거워지고 주인도 그 무게에 눌린다. 나는 기업을 운영하며 배웠다. 재고가 많으면 회사가 죽는다. 창고를 비우지 않는 기업은 자금이 막히고 결국 발전할 여력이 사라진다. 사람의 집도 같다. 집안의 낡은 물건은 재고이고 그 재고는 삶의 흐름을 가로막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아깝잖아요. 아직 쓸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아깝다는 말 속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다. 미래에 부족할까봐 지금을 붙잡는 두려움. 하지만 세상은 이미 충분히 풍요롭다. 오늘 버려도 내일 필요한 것은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다. 지금은 소유가 아니라 순환의 시대다. 나는 집을 정리할 때 이렇게 묻는다. 이 물건이 내 하루를 도와주는가 방해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미 짐이다. 고장난 전자기기, 옛날 CD, 쓰지 않는 어댑터선,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고 쌓아둔 통조림통들. 그 모든 것이 집의 숨통을 막는다. 집은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살아가는 무대다. 배우가 무대 위에 필요 없는 소품을 올려놓지 않듯 우리도 삶의 무대에 불필요한 물건을 올려두면 안 된다. 무대가 복잡하면 관객은 집중할 수 없고 배우 역시 제대로 연기할 수 없다. 집도 그렇다. 비워야 삶의 장면이 또렷해진다. 나는 청소와 정리를 일종의 명상이라 여긴다. 손으로 먼지를 닦고 한 가지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행위는 곧 내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물건을 다루는 태도에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철학이 드러난다. 많은 이들이 말한다. 언제 큰맘 먹고 한번 싹 치워야죠. 그러나 큰맘은 거의 오지 않는다. 정리는 결심이 아니라 습관이다. 나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비우는 시간을 만든다. 서랍 하나, 책 한 권, 오래된 서류 한 장이라도 좋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비워내면 그 공간이 내게 새로운 생각을 준다. 기업의 생산 라인도 마찬가지다. 불필요한 공정을 하나 줄이면 생산성이 올라간다. 집에서도 똑같다. 물건을 줄이면 동선이 짧아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결국 단순함이 효율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집을 가볍게 하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집은 물건을 저장하는 곳이 아니라 내 하루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무대다. 무대가 정돈될 때 인생의 대사도 분명해진다. 젊은 시절에는 가득 채우는 것이 성공이라 믿었다. 돈, 명예, 인맥, 물건 모두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됐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나는 깨달았다. 진짜 부유함은 채움이 아니라 여백에서 온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옷, 최신 기계, 더 큰 집.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한정돼 있다. 무엇을 넣느냐보다 무엇을 비우느냐가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나는 어느 날 집무실 책상을 바라보았다. 그 위엔 문서와 펜, 메모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그것은 지식의 흔적이 아니라 결정하지 못한 머뭇거림의 잔재였다. 나는 그날 대부분을 버렸다. 남은 것은 펜 하나와 노트 한 권 뿐이었다.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 생각이 빨라졌다. 책상이 아니라 머리가 정리된 것이다. 그때 나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 비움은 가장 고요한 사치다.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를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여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일이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이 아니라 쉼표가 있기 때문이다. 그 쉼표가 여백을 만들고 여백이 조화를 만든다. 인생도 같다. 가득 차 있으면 울림이 없다. 비워야 울린다.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정리를 꿈꾼다. 하지만 완벽은 불가능하다. 오늘 서랍 하나를 정리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내일 화장대 위에 먼지를 닦았다면 그 또한 성공이다. 정리는 하루아침의 결단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습관이다. 나는 이를 10분의 철학이라 부른다. 잠자기 전단 10분이라도 집을 한 바퀴 돌며 필요 없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덜어내라. 그 10분이 인생을 맑게 만든다. 기업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불필요한 회의를 줄이면 결정이 빨라지고 불필요한 보고를 없애면 직원이 살아난다. 집과 회사의 차이는 없다. 단순함이 곧 효율이고 효율이 곧 평화다. 나는 종종 이런 말을 듣는다. 회장님, 이제는 좀 쉬셔야죠. 그러나 나에게 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간이다. 그때 마음은 고요하고 생각은 깊어진다.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난다. 사람들은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고요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사치다. 비우면 소음이 사라지고 소음이 사라지면 세상의 본질이 들린다. 그 소리가 바로 평안이다. 비움은 가난이 아니다. 가득 채운 사람보다 비운 사람이 더 멀리 본다. 비움의 끝에는 자유가 있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의 창고를 정리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나를 가볍게 하기 위한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이제 늙었으니 노후 정리를 해야지.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정리는 노후를 위한 행위가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나를 위한 행위다. 젊은 세대는 비움의 기술을 배웠지만 우리 세대는 모으는 기쁨만 배웠다. 가난하던 시절 하나라도 더 가지려 애썼고 무엇이든 버리는 건 죄스럽게 느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커질수록 무거워졌고 마음은 넓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세상은 소유의 시대에서 순환의 시대로 옮겨갔다. 이제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앞서간다. 정리는 노후 대책이 아니라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지혜다. 나는 이제 이렇게 말한다. 비움은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투자다. 노후를 위해 정리한다면 그건 의무지만 지금을 위해 정리하면 그건 자유다. 오늘 하루를 편하게 살기 위해 내 눈앞의 공간을 맑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정리다. 정리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물건만 정리한 줄 알았는데 생각이 정리되고 사람이 정리된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면 쓸데없는 생각도 따라 사라진다. 저 사람과는 언젠가 다시 좋아지겠지. 그런 허망한 기대도 함께 사라진다. 남는 것은 필요한 관계, 필요한 생각, 필요한 나뿐이다. 나는 이제 과거의 나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동안 수고했다. 이제 그만 놓아라. 놓는 순간 비로소 남는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닌 나에게 편안한 삶. 그것이 정리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묻는다. 회장님,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이렇게 답한다. 버릴 것을 아는 것. 기업도 인생도 같다. 버릴 줄 모르면 결국 무너진다.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온다.
정리는 결코 끝나는 일이 아니다. 삶이 지속되는 한 계속 이어져야 한다. 매일 조금씩 하루에 10분이라도 나를 무겁게 하는 무엇인가를 덜어내라. 그 시간이 쌓이면 인생이 가벼워진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다. 집이 깨끗하고 책상이 단정하며 생각이 맑은 노인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지를 고민하는 사람으로. 정리는 노후의 마지막 과제가 아니라 오늘을 명확히 살기 위한 첫 단추다. 지금 당장 책상 위에 한 장 서류라도 치워라. 그 순간 당신의 내일이 가벼워질 것이다. 물건을 정리하면 생각이 정리되고 생각을 정리하면 인생이 맑아진다. 이것이 내가 남기고 싶은 마지막 가르침이다.